친근한 별쌤과 친해지는 과학 친친스타. 안녕하십니까, 제별쌤입니다. 아유, 잘 오셨습니다. 자, 우리가 여러분들 이제 방학 특강으로 선생님 만나보시게 되셨죠. 우리 방학 특강을 뜻깊게 보내기 위해서 선생님이 수행 비서라는 제목을 가지고 짠 나타났습니다. 바로 수행평가를 대비하는 비법서 되겠습니다. 아무래도 우리가 이제 가장 비싼 문제가 서술형 문제인데 그 서술형 문제가 실험 그리고 수행평가에서 많이 나오기 때문에 선생님이 한 학기에서 아주 중요한 수행평가들 자료들만 콕콕콕콕 짚어서 이렇게 하나로 묶어봤거든요. 그러니까 일단은 그냥 수행평가만 하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해당하는 개념까지도 같이 하고 있으니까 선생님 강의 열심히 들으셔가지고 비싼 서술형을 방학 때 확 이렇게 잡고 그런 다음에 개념을 들어가 보도록 하자고요. 일단은 OT 강의 한번 보고 오시기 바라겠고요. 자, 오늘은요 바로 교환을 다운받으신 후에 수업 들어주시면 되겠는데 오늘의 중요한 수행비서 바로 이 부분 되겠습니다. 짜자잔, 친친 스토리인데요. 첫 번째, 화성암에 대해서 공부를 할 텐데 화성암에서는 특히나 알갱이 크기에 대한 것이 엄청나게 중요하거든요. 자, 알갱이 크기 봐주시고요. 두 번째는 퇴적암에서의 층리가 중요합니다. 세 번째는 변성암에서의 염리 되겠죠. 일단은 암석에 대해서 공부를 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기본적인 개념에다가 수행 비서까지 선생님이 꼼꼼히 설명드릴 테니까 열심히 따라와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준비되셨죠? 바로 시작할게요. 자, 우리가 이번 시간에 공부해야 될 부분은요, 바로 암석 부분 되겠습니다. 일단 암석을 어떻게 분류하는지 크게 세 가지로 분류를 해보고 그런 다음에 이 암석에서 나올 수 있는 우리의 수행비서 있죠? 그것이 오늘의 가장 키포인트라는 거죠. 수행비서라 하면요, 그렇지, 우리 비싼 문제는 서술형에서 출제가 되는데 이 서술형은 이제 수행평가에서 나오는 그런 아이들이라는 거죠. 그래서 수행평가를 대비하는 비법서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간간히 나와 있는 그 수행비서 잘 기록을 해주셔야 되겠어요. 교환에다가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일단 이번 시간은 암석을 분류하는 시간이니까 일단 암석이 어떤 종류가 있는지부터 한번 보셔야 되겠죠. 자, 암석은 크게 이렇게 세 가지로 분류를 할 수가 있어요. 첫 번째, 우리 이렇게 땅덩어리가 있잖아요. 땅덩어리 아래에는요, 부글부글 끓고 있는 바로 마그마라는 것이 있죠. 그치? 이 마그마라는 것이 원래는 굉장히 고온이에요. 그런데 이 아이가 냉각이 됩니다. 이렇게 냉각이 돼서 만들어지는 것을 우리가 무엇이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마그마는 불의 성질을 가지고 있죠. 엄청나게 뜨거운 아이예요. 그래서 불, 화자를 쓰고요. 불의 성질을 가졌다. 그래서 뭐라고 부르냐? 불의 성질을 가진 암석입니다. 그래서 화성암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이따가 지금은 화성암이 나오지만 이따가는 화강암이라는 것도 나오고요. 그치? 화산암이라는 것도 나와요. 그래서 헷갈린단 말이죠. 일단은 화강이든 화산이든 일단 큰 범위가 누구냐면요. 불의 성질을 가졌다. 화성암이라는 게 가장 큰 범위라는 것을 봐주셔야 되겠어요. 그래서 화성암은 무엇? 마그마가 막 부글부글 이렇게 끓고 있는 것이 냉각이 돼서 만들어지는 것은 모두 화성암이다. 이렇게 부르는 것이죠. 자, 두 번째입니다. 퇴적물의 퇴적. 당연한 말인 것 같죠? 퇴적물이라 하면 뭐 자갈, 모래, 흙 이런 것들인데 걔네가 퇴적이 되는 거야. 쌓였어. 그럼 쌓여가지고 단단하게 다져지고 굳어져가지고 암석이 딱 되는 것. 요것을 바로 부르는 이름인데요. 당연히 퇴적이 됐으니까 퇴적된 돌. 그래서 뭐라고 부르냐면 퇴적된 돌, 퇴적돌? 아니. 퇴적된 암석이니까 퇴적암 이렇게 불러주시면 되겠습니다. 되셨죠? 자,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는 원래는 이제 화성암이거나 퇴적암이었어요. 그런데 얘네가 변합니다. 누구를 받으면 변하냐면 엄청나게 뜨거운 열, 뭐 마그마에 의한 열도 될 수도 있고 그런 열 또는 막 밖에서 막 이렇게 힘을 주는 거죠. 엄청나게 큰 압력을 주는 거야. 그래서 열과 압력에 의해서 변했다라는 뜻이죠. 원래는 뭐 퇴적암이나 화성암이었는데 얘네가 변했어요. 변한 돌입니다. 그래서 뭐라고 부르냐면 변성암입니다. 이렇게 부르는 거죠. 괜찮죠? 그래서 암석은 이렇게 세 가지로 분류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에 따라서 지금 분류했냐면 화성암은 뭐에 의해서 생겼어요? 마그마가 냉각돼서. 퇴적암은요? 퇴적물이 굳어져서. 그쵸? 그리고 변성암은 변했대요. 열과 압력에 의해서. 그럼 지금 뭐에 따라서 구분을 했냐면 암석이 어떻게 생기고 있는지. 그쵸? 그래서 암석의 생성 원인에 따라서 구분을 했다라는 거죠. 또는 생성 과정에 따라서 구분을 했다.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요거 같은 경우는요. 암석 분류 나올 때 이거 정말 중요한 거예요. 이거 선생님이 한 번에 쫙 붙이려고 그랬는데 엄청 중요한 거야. 콕. 그래서 암석의 생성 원인에 따라서 3가지의 암석을 분류를 했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 3가지의 특징을 또 자세히 보셔야 되겠죠? 오늘의 수행비서 첫 번째는 바로 이 화성암에 대해서 나옵니다. 일단은 암석의 이름이 굉장히 헷갈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잘 기억을 해주셔야 되겠어요. 갑니다. 일단 화성암이다. 누가 어떻게 돼서 만들어진 것? 마그마가 부글부글 끓다가 냉각이 돼서 만들어진 것을 화성암이다. 불의 성질을 가진 암석이다.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죠. 그런데요. 우리 이걸 생각해 주셔야 돼요. 자, 지금 산이 있고요. 이 안에 마그마가 부글부글 끓고 있습니다. 그런데 마그마가요. 이렇게 밖으로 나올 수도 있고요. 그리고 안에서 그대로 식을 수도 있죠. 이 2가지 경우를 다 생각해 주셔야 돼요. 일단 이 마그마가 부글부글 끓다가 화산 폭발한 것처럼 붕 하고 밖으로 나왔죠. 이걸 뭐라 그러냐면 지금 무슨 폭발? 화산 폭발. 그쵸? 이렇게 밖으로 나온 암석을 뭐라고 부르냐면 화산암이라고 불러요. 말 그대로 화산이 폭발한 것처럼 비웅 하고 나왔다라는 거죠. 그치? 그래서 화산암이 되겠고, 그 다음에 안쪽에서 나오지 못한 아이들도 있겠죠? 그 아이들이 식어요. 그래서 굳어져서 생기는 아이들을 뭐라고 부르냐면 심성암이다. 이렇게 부르는 거지. 다시. 마그마가 냉각되는 경우는 밖으로 나오거나 또는 안에 있거나 둘 중에 하나겠죠? 밖으로 뿅 튀어나온 것을 무엇이라 그런다? 화산 폭발하는 거니까 화산암이라고 불러요. 그렇죠? 그리고 안에 있는 것을 바로 심성암이다. 이렇게 부르는 것이죠. 뜻이죠. 그런데 이 화산암에는 3가지 종류가 있는데요. 어둡고 밝은 아이들이 있습니다. 기억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일단 어두운 애들이 누구냐면 현무암. 현무암 들어보셨을 거예요. 저기 제주도 가면은 시커먼 돌이 구멍 뻥뻥뻥 뚫린 아이들 있죠? 그 아이가 바로 현무암 되겠습니다. 그래서 현무암이 있겠고요. 그 다음에 안산암이라는 것은 조금 어둡고 밝으면 사이 그 아이가 되겠어요. 그 다음에 유문암이라는 아이가 있는데 이 아이는 굉장히 밝은 아이가 되는 거지. 되시죠? 그래서 이 마그마가 지표 밖으로 분출을 해가지고 화산 폭발을 해가지고 밖에 나왔다. 그러면 요 3 아이가 되는데요. 어둡다면 누구다? 그렇죠? 현무암이고요. 밝다면 유문암이 되겠습니다. 되시죠? 그리고 지하 깊은 곳에서 부글부글 끓다가 또 냉각이 된 아이들이 있어요. 요걸 또 기억을 해주셔야 되겠는데 심성암에서 첫 번째 어두운 애는 반려암입니다. 그 다음에 섬노감이 중간 단계가 되겠고요. 그리고 밝은 애가 바로 화강암 되겠습니다. 자, 특히나 여기서 기억해 주셔야 될 것은 바로 현무암하고 화강암 되겠습니다. 일단 현무암 같은 경우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제주도에 시커먼 돌이 구멍 뽕뽕뽕뽕 뚫려 있죠. 제주도라고 나오는 그 지문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럴 때는 이제 현무암이 되는 거고, 화강암을 기억해 주셔야 되는 이유는 뭐냐면 우리나라에서 제일 많은 짱돌이 바로 화강암 되거든요. 그래서 화강암이 출제가 좀 잘 됩니다. 그래서 기억을 해주셔야 되겠는데 지금 화산암하고요. 심성암을 조금 더 자세하게 기억을 해주셔야 되겠어요. 왜냐면 잘 볼게요. 자, 화산암이 만들어지려면 생각해보세요. 지구 안에 있던 그 마그마가 부글부글 끓다가 밖으로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 아이들의 특성이 있어요. 마그마들은 어떻게 되냐면 굳어질 때 자, 이리 모여라 해가지고 알갱이가 커지는 성질이 있거든요. 근데 봐봐. 얘는 밖으로 나왔어. 그럼 이렇게 밖으로 나오면 비도 오고요. 바람도 불고요. 그럼 빨리 식어요? 천천히 식어요? 됐다 빨리 식겠죠. 그치? 그래서 얘는 화산암 같은 경우는 굉장히 빨리 식게 됩니다. 빨리 식어요. 그럼 우리 모이자 하다가 굳어져 버려. 그럼 모였어? 못 모였어? 못 모였어.
그래서 알갱이들이 굉장히 작습니다. 어떻게 해요? 빨리 식기 때문에요. 알갱이가 어떻다? 작다라는 특성이 있는 것이죠. 완전 중요한 거야. 그럼 얘는 어떻게 될까요? 심성암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밖에 있는 아이에 비해서 안쪽에 있죠. 비 안 오고요. 바람 안 불어요. 그럼 어떻게 되냐면 천천히 식게 되는 거죠. 그래서 심성암 같은 경우는 천천히 식습니다. 천천히 식어가지고 어떻게 되냐면 모여. 모였어. 제법 좀 커. 그래서 이 아이보다 알갱이가 어떻다? 알갱이 크기가 크다라는 특성이 있는 거죠. 그렇다면 이 아이 둘을 나누는 이유는 무엇이다? 얼마나 빠른 속도로 냉각이 되었는지. 냉각되는 그 속도에 따라서 화산암과 심성암을 나눌 수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지금 현무암, 안산암, 유문암으로 나눈 것은 색깔에 따라서다라는 거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걸 또 외워주셔야 되는데 이것도 어떻게 외우면 될까? 선생님 또 스토리를 하나 가지고 왔죠. 반려견 아시죠? 멍멍이. 반려견인 섭록이가 있었는데 이름이 섭록이야, 섭록이. 근데 이 아이가 화가 났어. 막 화가 났어. 왜 화가 났냐면 섭록이 왠지 좀 핸섬하고 잘생겨 보이잖아요. 근데 사람들이 자꾸 현무야 이렇게 불렀어. 그래서 화가 났어. 그래서 어떻게? 반려견인 섭록이가 화가 났어요. 왜냐하면 현무라고 불렀거든. 그래서 이 섭록이가 뭐라 그랬냐면 현무가 아니유. 나는 현무가 아니유. 외워지셨죠? 다시 어떻게 해요? 반려견인 섭록이가 화가 났습니다. 왜요? 현무라고 자꾸 불렀거든. 그래서 어떻게? 현무 아니유. 다 외웠죠.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요. 일단 화산암하고 심성암을 왜 나눈다라는 거지? 냉각 속도에 따라서 나눈다라는 거 봐주시고요. 그리고 요 6가지 암석 이름 외워주셔야 되겠습니다. 어떻게? 반려견인 섭록이가 화가 났습니다. 왜냐면 현무 아니유. 현무라고 자꾸 불렀거든. 그쵸? 그럼 여기에서 나오는 우리 수행비서 한번 살펴보셔야 되겠죠. 너무너무 출제가 잘 되는 부분입니다. 짜자잔! 이쪽에 오시면 수행비서, 우리가 수행평가를 대비하는 비법서라고 봐주시면 되겠죠? 자, 일단은 여기에다가 어떤 것을 가열을 하는데 누구냐면요. 이름 굉장히 중요합니다. 스테아르산이라는 아이를 가열을 해요. 스테아르산이라는 아이를 이렇게 한 곳, 그리고 또 한 곳에다가 넣고요. 스테아르산이라는 것을 가열을 해줍니다. 자, 이 스테아르산은 어떤 특징이 있냐면 바로 마그마의 역할을 하는 거죠. 아까 마그마는 어땠냐면 빨리 식고 또는 천천히 식고에 따라서 알갱이가 커질 수도 있고 작아질 수도 있었거든요. 그걸 실험하기 위해서 스테아르산이라는 것을 가열을 하게 된 거죠. 그런데 자, 여기 얼음물에다가 스테아르산을 이렇게 해가지고 쪼로로로로 붓습니다. 이럴 때와 따뜻한 물에 또 스테아르산을 또 쪼로로로 부을 때, 이럴 때 어떻게 될까? 그것을 굉장히 시험에 출제를 많이 한다라는 거죠. 그럼 생각을 해보자고요. 얼음물하고 따뜻한 물이 있어요. 어디가 더 빨리 식을까요? 더 차가운 부분은 바로 얼음물 되겠죠. 그치? 그래서 얼음물에 넣었을 때는 두 개를 비교했을 때 아무래도 얼음물일 때 빨리 식는 거야. 그쵸? 오케이. 얼음물일 때 빨리 식어버려요. 후딱 식어버렸으니까 우리 한번 모여볼까 하다가 굳어져 버렸죠. 그러면 결정 크기가 어때? 커질 수 있을까? 안 되겠죠? 그래서 결정 크기가 작다. 이렇게 되겠죠. 마치 무수남같이 아까 화산 폭발해가지고 밖에 나온 아이들 같이 빨리 식었죠? 그래서 누구와 비슷하냐면 바로 화산암과 비슷한 특징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죠. 괜찮죠? 자, 따뜻한 물 한번 보실까요? 따뜻한 물 같은 경우는 얼음물에 비해서 조금 뜨뜻하기 때문에 천천히 식겠죠? 그래서 따뜻한 물 같은 경우는 굉장히 천천히 식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모여가지고 알갱이가 커지게 되겠죠. 그래서 결정 크기가 크다라는 특성이 있겠죠. 그럼 얘는 지하 깊은 곳에서 만들어진, 지하 깊은 곳에서 마그마가 냉각이 된 누구? 그렇죠. 바로 심성암의 특성이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지금 스테아르산을 가열을 해가지고 봤는데 누가 빨리 식죠? 얘가 후딱후딱 빨리 식고요. 얘는 천천히 식죠.
그럼 지금 무엇이 달라지고 있냐면 냉각되고 있는 속도가 달라지고 있죠. 그치? 그래서 뭐에 따라서? 냉각되고 있는 속도에 따라서 결정 크기가 똑같다 다르다. 그치? 어떤 아이는 크고요. 어떤 아이는 작고요. 결정 크기가 달라지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주셔야 되겠죠. 이 부분이 완전 중요한 겁니다. 그죠? 그래서 스테아르산이 나온다. 아, 냉각 속도에 따라서 알갱이 크기가 달라질 수 있다라는 것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화성암에서 나올 수 있는 수행비서 되겠습니다. 되셨죠? 자, 우리가 화성암을 보셨다면 이번에는 두 번째로 자, 퇴적암을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퇴적암. 말 그대로 어떻게 뭔가가 이렇게 쌓여가지고 막 다져져가지고 굳어진 다음에 뿅! 암석이 된 것이죠. 자, 그래서 여기 설명 보시면 퇴적물이 굳어져서 만들어졌습니다 라고 되어 있죠. 어렵게 생각하실 필요 없고요. 퇴적물이라는 것은 뭐 모래도 될 수 있고요. 자갈도 될 수 있고요. 또는 뭐 석탄 같은 것도 될 수도 있고요. 석탄 같은 것도 될 수도 있고 또는 소금 같은 것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죠? 이런 것들이 굳어져서 단단하게 만들어진 암석, 그것을 우리가 퇴적암이라고 부르는 것이죠. 그럼 생각해봐봐. 우리가 퇴적암이 만들어지려면 일단 아무것도 없어야 돼. 그렇죠?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자, 여기 아무것도 없는 그 판이에요. 그런데 퇴적암이 만들어지려면 저기 어딘가에서 뭔가가 와야 되겠죠. 그럼 생각해봐. 저기 어딘가에서 뭔가가 오려면 저기 어딘가에서 깎여서 와야 될 거 아니야. 그렇죠? 그래서 맨 첫 번째 일어나는 과정이 풍화 침식입니다. 일단 풍화라는 것은 뭐냐면 이게 바람풍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바람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이건 바로 뭐냐면 풍화. 큰 암석이 쬐끄만한 흙으로 변한 것이 풍화 되겠습니다. 이것이 풍화고요. 그리고 침식이라는 건 깎이죠. 그래서 어떻게 뭔가가 이렇게 올 수 있다라는 거야. 그래서 그 아이들이 운반이 됩니다. 운반이 막 돼가지고 여기에 어떻게 쌓여야 되겠죠. 그래서 퇴적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자, 퇴적이 일어난 다음에 그 퇴적이 일어난 것이 다져지고 굳어지게 됩니다. 일단 다져지고 단단하게 굳어져서 암석이 되는 것이죠. 그것을 우리가 퇴적암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되시죠? 자, 그러면 이 퇴적암에 특징이 있어요. 이거는 어렵게 외우시기보다는 과정을 기억해 주시면 되겠는데 볼게요. 뭔가가 날라와가지고 깎여가지고 운반이 된 다음에 쌓인단 말이죠. 그러면 쌓일 때 보세요. 만약에 하얀 돌멩이가 하얀 가루들이 왔어. 흰색이 쌓였어. 그 다음에 그 위에 까만 가루들이 왔어. 그래서 까만색이 쌓였어. 그 다음에 그 위에 노란색이 쌓였어. 그러면 요거를 잘라가지고 우리가 옆에서 이렇게 딱 보면은 줄무늬가 이렇게 생길 수 있겠죠. 요 줄무늬를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 일단 입자들이 쌓여서 만들어진 줄무늬가 층층층층 쌓였죠? 그치? 이것을 뭐라고 부르냐면요. 바로 층을이다.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층을이 명칭 잘 기억해 주셔야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뭔가가 쌓입니다. 흰색 가루, 검정색 가루 쌓이고 여기에 조개 껍데기가 딱 들어갔어. 그 다음에 노란색 가루 이렇게 쌓였어요. 그럼 이 조개 껍데기가 나중에 봤을 때는 우리 뭐라고 불러요? 화석이네 이렇게 부르죠. 바로 화석도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과거 생물의 흔적이 굳어져서 생기는 누구도 볼 수 있다. 그렇지요. 바로 화석까지 볼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 두 가지 층리하고 화석 같은 경우는요. 퇴적암에서만 볼 수 있기 때문에 두 가지 반드시 기억해 주셔야 되겠어요. 특히나 이 중에서 누구 봐주셔야 되냐면 층리 봐주셔야 되겠습니다. 이 층리는 또 수행비서로 선생님이 또 콕콕 짚어드릴 텐데 일단 층리를 만드는 실험 과정을 한번 보시도록 할게요. 자갈이라든가 모래라든가 흙을 흔듭니다. 막 흔들어. 그렇게 되면 자갈, 모래, 자갈모래 막 이렇게 크고 작은 알갱이들이 막 뒤섞이게 되겠죠. 이걸 막 흔들다가 그대로 두게 됩니다. 두 번째 과정이 바로 가만히 두는 거죠. 그럼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아무래도 자갈, 모래, 흙이 있기 때문에 가장 무거운 누가 아래로 갈까? 그렇지. 아무래도 가장 무거운 아이가 자갈이기 때문에 아래에 자갈이 이렇게 쌓이게 되고요. 그 다음에 모래가 이렇게 송골송골 쌓이게 되겠죠. 그리고 가장 가벼운 누구가? 그렇죠. 흙 알갱이가 그 위에 이렇게 쌓이게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지금 선생님이 다 노란색으로 표현을 했지만 요거를 엄격히 구분을 해준다면 아래에 자갈층, 그 위에 모래층, 그 위에 흙층 이렇게 구분을 할 수 있죠.
진짜 줄무늬 생겼네? 이것이 바로 층리가 된다라는 거지. 그쵸? 조금만 더 설명을 보시자면 아래층에는 조금 무거운 누가 가게 된다? 바로 자갈층이 가게 되고요. 위에는 그나마 좀 가벼운 누가 가게 된다? 그렇죠. 흙이 가게 되겠죠? 흙이 가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요것을 딱 보시면은 누가 생기고 있는 원리를 알 수 있다? 그렇죠. 바로 층리가 생기는 원리를 우리가 알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거기 옆에다가 층리라고 적어주시면 더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생긴 것이 단순히 퇴적이 돼서 쌓인 것이 바로 층리되는 것이죠. 잘 기억해 주셔야 되겠어요. 세 번째 암석 되겠습니다. 세 번째 암석 바로 변성암 되겠죠. 원래 어떤 암석이었어요. 그런데 뭔가에 의해서 변한 암석, 그것이 바로 변성암 되는 것이죠. 근데 뭐에 의해서 변성이 되냐면 그 지하 깊숙이 가면요. 엄청 뜨끈뜨끈한 열이 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열이라던가 또는 막 위에서 눌러주고 아래에서 눌러주고 막 이러한 압력. 그쵸? 그래서 열과 압력을 받아서 변하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변성암이라고 부르게 되는 거죠. 이 변성암 같은 경우도요. 특징이 있습니다. 아까 우리 퇴적암에서 봤던 특징과 비슷한 특징인데요. 완전 콕 기억해 주셔야 될 부분입니다.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요. 광물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광물이라는 것은 바로 광물이 모여서 암석이 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암석을 쪼개면 광물이 된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그래서 광물이 있는데 이 광물이 녹았다가 다시 굳어지는 과정입니다. 그럼 어떻게 되냐면요. 암석이 이렇게 있게 되는데 알갱이들이 이렇게 있겠죠. 자, 알갱이들이 이렇게 있었습니다. 그런데 막 높은 열과 압력에 의해서 이 아이들이 녹아요. 그런 다음에 다시 딱 뭉쳐졌더니 이 아이들이 어떻게 됐냐면 처음과는 조금 다르게 이 아이들이 이렇게 뭉쳐졌다라는 거죠. 그러면 처음에 알갱이 크기보다 알갱이가 커졌죠. 이걸 뭐라고 부르냐면 큰 결정이다. 그러니까 알갱이의 크기가 좀 커졌다라는 거죠. 처음에는 알갱이들이 굉장히 작았는데 높은 열과 압력에 의해서 막 녹았다가 다시 굳어져서 알갱이가 커졌다라는 겁니다. 두 번째 특징 기억해 주셔야 되겠는데 압력의 수직으로 배열된 줄무늬입니다. 아까 퇴적암에도요 줄무늬 있었거든요. 근데 여기도 줄무늬가 있어가지고 이름이 헷갈릴 수가 있어요. 얘는 어떤 아이냐면 바로 염리라는 아이입니다. 퇴적암하고는 확연히 구분을 해주셔야 돼요. 퇴적암은 층리였고요. 변성암은 염리 되겠습니다. 그럼 한번 우리 수행 비서로 또 한번 알아보자고요. 압력의 수직으로 배열됐다라는 점 잘 기억을 해주시고 자 지금 어떠한 실험을 할 거냐면 고무차륵이 있습니다. 이 고무차륵에다가 색깔이 다른 차륵을 여기다가 이렇게 숑숑숑숑 넣습니다. 이렇게 넣고요. 우리 변성암이라는 것은 열과 압력을 받았기 때문에 여기에다가 굉장히 큰 압력을 준다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일단 이렇게 두꺼웠던 고무차륵이 조금 이렇게 얇아지게 되겠죠. 왜냐면 막 양쪽에서 압력을 이렇게 받았으니까. 그러면 이 상태에서 안에 있는 고무차륵은 어떻게 되냐면 요렇게 마치 우리가 멀리서 봤을 때는 하나의 줄무늬처럼 보이는 거죠.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가 아까 힘을 이렇게 받았거든요. 이 힘과 수직으로 지금 배열을 하고 있죠. 그쵸? 다시 요것이 힘이고요. 이 힘과 바로 수직의 방향으로 지금 이렇게 줄무늬가 생겼다라는 거죠. 이 아이가 바로 누구다? 그렇죠? 바로 염리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중요한 것은 자 여기에다가 지금 손으로 눌렀어요. 즉 힘을 줬는데 이 힘과 어떻게 배열하고 있죠? 바로 수직으로 배열을 하고 있죠. 이 수직으로 배열하는 것을 우리가 무엇이라고 부른다? 염리라고 부른다라는 거죠. 그래서 층리와 염리는 확실히 다릅니다. 층리는 단순히 퇴적물이 쌓여서 생긴 줄무늬 되겠고요. 그리고 염리라는 것은 알갱이들이 있었는데 힘을 주었을 때 이 힘과 수직으로 생기는 줄무늬를 염리라고 한다는 거죠. 그래서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해서 암석 보셨습니다. 화성암에서 스테아르산 가열하는 거 보셨고요. 퇴적암에서 층리, 그리고 변성암에서 염리 보셨어요. 각각의 특징 기억해 주셔야 되겠고요. 지금 교환에다가 빅5 문제 올려놨거든요. 그 문제 한번 풀고 계시고요. 선생님 칠판 정리 후에 문제 풀어드릴게요. 자, 우리가 열심히 수행비사했던 부분을 문제로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교환에 5문제 있죠. 여러분들이 풀어보신 후에 선생님 설명 들어주시면 더욱더 효과적이니까 푸신 후에 선생님 맞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일단 1번부터 한번 가시겠습니다. 일단은 암석의 종류가 이렇게 나와 있죠. 화성암, 퇴적암, 변성암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일단은 얘네를 3개를 분류하는 기준은 뭐였죠? 암석의 생성 과정 또는 생성 원인이었는데 일단 화성암은 뭐에 의해서? 그렇죠. 마그마가 냉각이 됐다라고 이야기를 했죠. 그래서 마그마 찾아주시면은 여기 있네요. 마그마와 용암이 냉각돼서 만들어졌습니다. 자, 퇴적암은요. 말 그대로 퇴적물이 퇴적돼서 생긴 것이 되겠죠. 그래서 퇴적물이 굳어져서 만들어진 암석 되겠습니다. 변성암은요. 변했어요. 누구와 누구에 의해서? 바로 열과 압력에 의해서 변했습니다. 이렇게 연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괜찮으시죠? 2번 가겠습니다. 2번. 자, 2번을 보셨더니요. 지금 A하고 B가 있는데 마그마가 부글부글 해가지고 뿅 이렇게 튀어나오고 있는 거죠. 화성암입니다. 그런데 A 같은 경우는 부글부글해서 지표 부근입니다. 그러면 화산 폭발에 의해서 생기는 것이죠. 그래서 A 같은 경우는 화산암이 되는 것이죠. A 같은 경우는요. A 화산이 분출해서 생긴 것이기 때문에 화산암이 되겠고 B는 지하 깊은 곳에서 막 식은 거죠. 그래서 B 같은 경우는 심성암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아이들의 차이점은 무엇이냐면 심성암은 굉장히 천천히 식었죠. 그래서 알갱이의 크기가 크다라고 얘기를 했었어요. 왜냐면 모여 할 시간이 많았거든요. 근데 얘는요. 밖에서 빨리빨리 후딱후딱 식었어요. 그래서 모여 하다가 굳어져 버렸어. 그래서 못 모였어요. 그래서 알갱이 크기가 작다라는 특징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지금 문제에서 A, B에서 화성암을 각각 무엇이라고 합니까? 라고 그랬으니까요. A는 화산암이고요. B는요. 심성암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A, B 중에서 더 결정이 큰 아이는 누굽니까? 라고 얘기했으니까 모여를 잘한 아이가 되겠죠? 누구다? 그쵸, 바로 B가 되겠습니다. 천천히 모여서 생겼으니까 알갱이의 크기가 크다라는 것이죠. 뜻이죠? 자, 3번 가겠습니다. 3번 보셨더니 지금 그림 보이시나요? 어느 지역에 퇴적암의 특징을 나타낸 것입니다. 그럼 문제 보기도 전에 퇴적암의 특징 2가지 있죠? 무엇이다? 그렇죠. 바로 우리 퇴적물이 층 단순히 쌓여가지고 생긴 것. 그것을 우리 층리라고 얘기를 했었고 그다음에 층 쌓이다가 조개 껍데기 훅 들어가가지고 또 층 이렇게 쌓이는 거 화석 만들어질 수 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면요. 자, 그림과 같이 퇴적물이 여러 겹으로 쌓여서 생긴 줄무늬 누가 될까요? 그렇지. 요거 바로 줄무늬니까 화석할 뻔했어. 줄무늬니까 층리되는 것이죠. 층리해 주시고요. 그 속에 포함된 유해나 흔적을 우리 바로 화석이라고 이야기하죠. 그래서 층리와 화석 순서대로 적어주셔야 되겠습니다. 뜻이죠? 4번 가겠습니다. 얘는요. 광물들이 평행한 줄무늬를 이루고 있습니다. 광물들이 평행해요? 이거 뭔 소리냐면 바로 원래 지금 보셨더니 이렇게 무늬가 이렇게 있죠? 그렇다면 이것과 수직으로 이렇게 힘을 받았다라는 거죠. 굉장히 큰 압력을 받았어요. 그럼 얘는 압력에 의해서 변성이 된 아이니까 변성암에 의해서 생긴 것이죠. 그럼 변성암에서 생기는 줄무늬는 누구라고 얘기했냐면 염리. 그죠? 그래서 염리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괜찮으신가요? 오케이. 자, 마지막 5번 문제입니다. 5번 문제가 진짜 수행평가에서 엄청나게 출제가 많이 되는 아이죠. 자, 한번 보실게요. 스테아르산이라고 나와 있는 이 부분은 바로 누구의 역할을 하냐면 마그마의 역할을 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마그마의 역할인데 얘를 막 녹였습니다. 그런 후에 하나는 더운 물, 하나는 얼음물에다가 이렇게 넣었어요. 그럼 우리가 한번 적어보자고요. 더운 물 같은 경우는 천천히 식어요? 빨리 식어요? 아무래도 이 아이 같은 경우는 천천히 식겠죠? 천천히 식으니까 모여 할 시간이 되다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알갱이의 크기가 크다라는 특징이 있죠.
그런데 얘 같은 경우는 어떠냐면 얼음물입니다. 얼음막 있죠? 얼음이 있는데 여기에다 스테아르산을 부어버리면 어떻게 되냐면 빨리 식어. 모일 시간이 없죠. 그래서 이 아이 같은 경우는 빨리 식게 되고요. 빨리 식으니까 모여 할 시간이 없습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얘네는 모이지 못했어요. 알갱이 크기가 작다라는 특징이 있죠. 자, 이렇게 구분을 해주셔야 되겠어요. 그러면 옳지 않은 것을 찾아주셔야 되겠습니다. 자, 이 실험을 통해서 화성암의 크기가 다른 까닭. 왜? 빨리 식느냐, 천천히 식느냐, 냉각 속도에 따라서 달라진다라는 것이죠. 자, 녹인 스테아르산은 마그마에 비유할 수 있습니다. 맞죠? 그래서 마그마가 천천히냐, 빨리 식냐, 그것을 볼 수 있고요. 가의 경우 나보다 크기가 더 크게 만들 수 있습니다. 가가 더 큽니다라는 거죠. 맞는 설명입니다. 스테아르산의 냉각 속도에 따라 크기가 달라집니다. 천천히 일 때는 커지고요. 빨리 일 때는 작아진다라는 거죠. 맞고요. 자, 가와 같은 과정. 가는 이게 더운 물이죠. 이런 것이 현무암이 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기억나시죠? 우리 빨리빨리 식은 것이 바로 그치요. 화산암이니까 여기에 현무암이 들어간다라는 거죠. 그래서 현무암 같은 경우는 가가 아니라 나라고 고쳐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5번 체크해 주시면 정답 되겠습니다. 되셨죠? 자, 이렇게 해서 수행비서 첫 번째 시간 선생님하고 정리를 해보셨습니다. 아무래도요, 이런 마지막 문제, 스테아르산 문제 너무 잘 나니까 기억해 주시고요. 측리하고 염리 구분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5문제 다 맞으셨어요? 너무 잘하셨습니다. 자, 수행비서 첫 번째 시간 너무 고생 많으셨고요. 우리는 다음 시간에 또 열심히 수행비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 여기까지고요. 우리는 다음 시간에 만나도록 할게요. 수고하셨습니다.